기본적으로 검찰개혁 그 자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 이제 수사 기능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검찰은 절대 수사를 개시하거나 네. 인재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분리시켜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로 검찰권 남용이 우리가 알다시피 역대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에 이르렀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야말로 국민이 참아줄 수 없는 정도가 돼서 검찰개혁은 당연한 일이고 검찰청 폐지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그 관봉사건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것을 보면 존재 이유 자체가 있는가, 제대로 일을 하는가 자체도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 이전에 사실은 유우성 서울시청 공무원의 간첩조사 사건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법 집행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에 관해서 추석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반면에 정부 쪽에서는 신중한 개혁을 이야기해서 혹시 이 점에 관해서 당정의 이견이 있는가 우려가 있었어요. 다행히 지난주에 당정 협의로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총리님, 이 정리된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검찰개혁에 대한 큰 태의는 이미 대선 이전부터 국민 사이에 있었고 또 그 태의에 기초해서 출발한 국민주권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기조가 한 번도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얼개를 추석 전까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 민주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께서는 그것을 완결하겠다, 입법 완료하겠다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이러저러한 논의 과정에서 대원칙을 정리하는 입법이다라는 취지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논의도 있었고, 정부 내에서도 관련한 부처, 법무부나 행안부 등등의 논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검찰개혁 그 자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기소 분리를 이제 명백히 확인하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보조직법 같은 경우가 9월 안으로 입법이 완료되고, 그 자세한 내용은 추후 상세한 논의를 통해서 이뤄나간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민감한 핵심 쟁점은 반드시 국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총리께서도 국민이 졸속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신중히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총리님께서 졸속이라고 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을? 결국은 이 검찰개혁 또는 사법개혁은 그 국민들이 본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처리에 있어서 지연된다든가 하는, 또는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불이익 같은 것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제로 관련한 수사부서를 어디에 두는가, 또 수사가 혹시 조금 미진하다고 됐을 때 최종적인 판단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과 관련한 법리적인 또는 기술적인 논점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국회의 토론회 과정에서도 많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 대원칙을 정하고 나서도 구체적인 입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하겠다. 그러한 논점들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드러내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검찰이 남용해왔던 수사와 기소와 관련된 그런 권한을 공정하고 국민의 뜻에 맞게 행사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 하나가 있고, 한편으로는 또 형사사법 절차 자체가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데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 검찰 권한이 수사에서만 남용된 것이 아니라 사실 기소에서도 굉장히 남용이 많이 됐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 되면서 조국 전 대표의 그 부인 되시는 정경심 씨 교수를 기소한 사건 보면, 처음 기소한 사건 보면 기소한 내용이 하나도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쪽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런 건 전형적으로 기소권도 남용된 거죠. 유호성 씨 같은 경우도 기소권도 남용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사권만 생각하고 있는데 기소에 있어서도 그동안 남용되었던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보면은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수사를 개시하고 또 인지하고 또 진행시키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종결하는 문제, 종결한 이후에 기소를 할 건지 불기소한 건지, 존경하는 손경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에 있어서도 권한 남용이 있었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보는 것처럼 기소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기소하는 그 과정에서 또 권한 남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들을 적절히 재배분해갖고 검찰의 권한 운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적게 하는 게 개혁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 이제 수사 기능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검찰은 절대 수사를 개시하거나 예. 인지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분리시켜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라고 쓸 때 찰이라는 것이 이제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명칭을 이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공소청이라는 명칭이 이제 확정된 건 아직 아니죠. 네, 일단은 그렇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전에 뭐 기소청, 공수청 얘기돼 있는데 어쨌든 검찰은 일단 헌법상의 검찰총장 임명된 관련 규정들이 있고 또 검사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데 대한 또 문제, 유연적인 문제를 또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지금 현행법상 보면은 이제 수사 기소 말고도 검사가 담당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 속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네. 있고 또 민사나 또 상법상 소송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그런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 100여 가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변사 사건에서 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이런 것은 공소청이라고 이름 졌을 때 그 공소란 이름 자체는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예. 이런 부분의 역할도 같이 포함된다고 하면 검사 역할에 포함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명칭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이런 부분은 누가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또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 또 어떻게 새로 만들어진 공소청에 배분할 것인지 새로운 기관에 맡길 것인지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기소권이 없어진다고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게 어느 그 범위까지인지가 좀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관님 아시겠지만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것도 안 하는 건지, 그까지 가는 건지, 그것도 좀. 일단 수사를 그죠? 종결한 이후에, 않죠. 예, 수사 종결한 이후에, 일단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인지는 못하고요. 수사에 개시도 못합니다. 네. 그러나 1차 수사기관이 한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불기소 사건, 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기소 의견으로 결정된 사건만 넘겨받을 것인지 이 문제 좀 결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기소되는 기소 의견만으로 넘겨받은 사건만 처리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기계적인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구속 사건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시간이 촉박한데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한다든지 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걸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또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중에서 불기소 관련 것까지 전부 송치를 하게 할 것인지 문제는 사실 지난번 수사권 조정 부분에서 예민한 쟁점 사항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에는 좀 상세한 좀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 부분은 보통 전권 송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폭증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국민께서도 불편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 점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자세히 더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일에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자체를 전혀 안 하게 된다고 하면
형사소송법에 검사에 관한 규정이 모두 폐지가 돼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특검과 같은 경우는 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을 건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검이 필요할 경우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물론 이제 맞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공수처 검사의 권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권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려가 돼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형사법 체계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가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럴 때 이런 다른 지금 특검이나 공수처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관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하나 문제가 형사사법 절차가 정말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방금 이제 정권 송치도 그런 부분 비슷한 건데,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되고 나면 이것이 두 작용이 가장 기능적으로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죠. 장관님 이 부분에서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수사작용이라고 하는 게 권력작용의 하나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 침해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상호 간에 견제 균형이 있어야 될 것이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를 공소청이든지 또 과거에 검사가 하던 그런 역할에서 어떻게 그걸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을 보고 있고요. 관련해갖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권 송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권 송치를 하지 않는다고 수사지휘권을 갖다 줄 것인지, 아니면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보완 수사의 범위를 어느 정도 보완 수사를 어느 정도 권한을 줄 것인지, 뭐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보완 수사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한하는 정도 논의하면 되는데, 수사 지휘와 또 정권 송치 부분은 지난번 수사권 조정 때 굉장히 여러 가지의 조정을 거쳐서 확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할 때는 지난번 논의했던 것을 연장해서 그 부분도 잘 논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도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을 지금은 이런 중수청이나 설립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걸 행안부에 두느냐, 뭐 법무부에 두느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죠. 예. 그 행안부에 두면 이게 사법작용 중에 하나인데 행안부가 사법장의 일부를 담당하지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 법무부에 둔다고 하면 지금의 검찰과는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행안부에 둔다고 하면 즉 국가수사본부와의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 부분이 중대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검찰이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하고 충돌이 잘 안 일어나는 부분 중인데, 이게 완전히 중수청이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넘어가게 되면 국가수사본부하고 완전히 그 부분을 중복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중수청뿐만 아니라 수사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찰도 있고요. 또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사건들,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공수처가 있습니다. 4개 수사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점도 고려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자세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국가수사위원회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사권 충돌을 해결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수사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수처가 거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론되는 것처럼 그대로 실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요? 공수처는 사실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기관인데, 이것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같이 들어가서 그걸 기속을 받는다고 하면 공수처를 독립시키는 그런 취지와 맞지 않기도 하고, 실제로 전체적인 수사기관을, 수사에 관한 권한을 하나의 위원회가 독점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통제가 또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전체 국정의 기획 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둬갖고 4개의 그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의
권한이라든가 관할의 조정을 갖다가 맡는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현재도 경찰청장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통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도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또 행정 또 치안 안전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요. 그 점도 사실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편 수사권 충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독립된 위원회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수사에 관한 어떤 정책 관련된 부분이라 하면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관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금 국수위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그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최근 통계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4만 건 이상이 됩니다.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이 사건 4만 건 이상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고려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수사와 공소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잘못된 수사와 거의 증거 조작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일이 별로 없었고, 또 특수수사 같은 경우는 무죄율이 10%가 넘는 통계가 많이 나오고요. 예전에 중수부 같은 경우는 어떤 통계 보면 27%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소 자체도 굉장히 남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수사에 그 누가 최종 책임자냐 이 문제가 명확치 않아서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 보안수사 요구라든가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또 그 과정에서 현재 그 형사사법 시스템에 의하게 되면은 과거보다 거의 2배 이상 사건 처리 기간이 늘었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문제점들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최종적으로 분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걱정되는 거는 검사는 기소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사건인데 증거 수집이 제대로 안 돼서 경찰한테 요청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법원이 처벌이 안 되는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 한편으로는 경찰은 이거를 꼭 처벌하고 싶은데 처벌해야 된다고 확신하는데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는 그런 것 두 가지가 다 양쪽에 다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해결돼야지만 형사사법 제도가 정확히 국민을 위해서 기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론화는 대략 어떤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계획 있으신가요? 그 법무부가 중심이 돼 갖고 공론을 한다고 하면 검찰 개혁에 좀 소극적이다라는 평을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과 역시 국민의 대표는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검찰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당과 긴밀하게 좀 소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언론과들이 소통을 하고 있고 또 학계와도 또 다양한 형태로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론화의 가장 첫 번째 주체는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에서 항상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